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좀 다른 장소에서 뵙게 됐습니다. 좀 뒤에 화면이 좀 하얗고 깨끗하죠? 제가 뭐 다른 좀 좋은 이쁜 모습에서 보여야 되는데 차후에 그런 걸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요즘 시장이 혼돈스럽죠, 여러분? 혼돈스럽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주택시장이 확연하게 11월 들어서면서 보도에서 많이 보셨죠? 확연하게 하락의 어떤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또 최근에 실거주 의무에 대한 뭐 폐지가 법안이 통과되기 힘들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에 조금 하방률이 많이 발생을 했고요. 다만 이제 금리가 약간 미국의 국채 금리가 다운되면서 금리 인하라는 그 호재로 받아들이는 일부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하가 미국의 폴 보커 시대 때 오일 쇼크 때 상황을 돌아보면 고금리를 올려놓아서 유동성을 좀 긴축을 줄이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최소 1년 정도는 좀 유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2번 동결했는데 암만 빨라도 내년 5월, 6월 돼야 0.25에서 0.5 인하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런 부분들 같이 보면서 오늘은 주로 데이터보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12월 13일 날 FOMC 회의가 열리는데 동결 가능성이 뭐 거의 뭐 99.9%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스펠만 대학이라는 그 대학교에서 파월이 이제 일반 학생들하고 대담하고 세미나 하면서 답변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긴축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다시 한번 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아니다, 그냥 액션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논평들이 오고 가는데 그거 한번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강남 6,700세대 대단지 DH 파크가 11월 30일 날 엊그제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았어요. 준공 허가를 못 받았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그 하수암거라고 해서 그 부분이 기반시설 공사가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준공 승인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등기에 대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매물이나 아파트 매물이나 전세 들어가시는 분들도 물론 임시 사용 승인이 났으니까 뭐 임차 그 전세 확정일자는 뭐 크게 문제가 없어서 일단 입주 대란은 좀 막은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이면에 또 시장 움직임을 살펴보고 세 번째는 실거주 의무 폐지가 국회 소위를 100% 폐지하는 거로 통과하는 게 좌절됐다고 일단 보도를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둔촌주공이 지금 약간 혼동에 빠졌습니다. 혼동에 빠졌는데 다만 그 야당에서 제시한 거는 그 2년 거주를 지금 당장 안 하고 10년 내에 하는 조건, 이런 뭐 어떤 다른 어떤 탈출구를 만들어주고 다만 실거주 의무 폐지가 투기를 부추기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 얘기 다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하고 전국 아파트가 말씀드렸던 대로 모두 하락거래입니다. 그리고 서울의 어떤 하락거래 현황을 조금 체크해보고 같이 시장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일단 파월 장관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스펠만 대학에서 이렇게 학생들하고 강연 비슷하게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긴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최근에 나온 파월 경고의 대반전, 뭐 미국 깜짝 놀랄 상황, 금리 더 올릴 수 있다 해도 증시 상승, 인플레 잡았다 확신 못해 이렇게 나오는데 밑에를 보시면 어때요? 파월은 오늘도 인하가 없다. 월가 에이 맨날 하던 얘기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금리 인상은 없다라고 일단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 시장에서 근무하는 뭐 주식이나 펀드, 채권 이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항상 시장 친화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동결하니까 결국 인하 빨리 할 거다. 뭐 3월 얘기도 나오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분이 폴 보커를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폴 보커가 1979년도에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막 14%, 15%갈 때 금리가 10%이던 걸 갖다 처음에 16% 올리고 나중에 20%까지 올립니다. 그래서 2, 3년 동안 미국의 경기 침체가 와요. 위기 비슷하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2000년 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IT 버블 잠깐 그 사태를 빼고는 거의 20년, 30년 가까이 호황을 누립니다. 그러면 그 발판이 뭐였냐면 버블을 다 조정했다는 얘기죠. 근데 그 파월이 그걸 존경하거든요. 그 양반은. 그 어느 그 기자회견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폴 보커처럼 그
그런 사람으로 남고 싶다. 이런 표현까지 했어요. 그러면 파월은 그 카테고리에서 계속 유지할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물가가 2%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쉽게 내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DH 퍼스트웨어 아이파크 이렇게 나왔는데 6,700세대인데 강남구청에서 준공이 승인이 안 났어요. 그래서 등기 문제는 발생했지만 다행히 30일 날 임시 사용 승인을 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시장에서 볼 게 뭐냐면 여러분 2026년 완공 예정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여기 하수 암구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 지하에 빗물이나 이런 것들 나오면 인공수로라고 해서 뭐 하수도 설치 이렇게 지하에 보면 이렇게 굴같이 파놓은 데 있잖아요. 하수도 물도 내려가고 이런 공사가 이제 기반 시설이 하나인데 이게 완전히 안 됐습니다. 안 돼가지고 아직 시공사도 못 구했어요. 그래서 26년 완공 예정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임시 사용 승인을 했기 때문에 입주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묘한 게 하나 있는데요. 만약에 착공 후에 3년 내에 준공이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합원이 그 입주권을 매도할 수가 있는 조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얘기 뭐냐면 일반 분양분 말고 조합원의 입주권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겠구나 예측이 됩니다. 다음 주부터. 그리고 하자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모델하우스하고 실제 아파트하고 뭐 조경이나 뭐 나머지 커뮤니티 시설은 뭐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좋은데 일부 세대 내 그 대리석 같은 것들이 또 마룻바닥 같은 것들이 마지막 그 공사 과정 속에서 물론 하청업체가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뭐 자재가 중국재가 들어갔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약간 조금 시끄럽습니다. 그 부분이 뭐 잘 해결되겠죠. 자, 이렇게 보고 이제 시장 상황 볼게요, 여러분. 제목을 제가 이렇게 좀 잘못 썼는데 이거 죄송합니다. 이 전세 매매 시장인데 이제 매매 시장의 분위기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보시면 여러분 어때요? 보시면 이게 이제 하락기 때 모습입니다. KB 시세인데요. 하락기 때인데 이 하락하다가 상승기로 떴다는데 그 상승이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하고 KB나 한국부동산원의 시세는 약간 텀이 있고 진폭이 낮습니다. 어떤 가격에 어떤 평균값이라든지 그 조금 균형적인 감각을 찾으려고 여러 가지 지수를 쓰는 중에 진폭이 시장보다는 좀 낮습니다. 낮는데 중요한 점은 이제 흐름이죠, 흐름. 그래서 이렇게 상승 국면으로 가고 하락기가 끝나고 여기 보시면 날짜를 보시면 2023년 7월 17일부터 하반기죠.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다가 이제 하반기로 들어오면서 다시 하락에 파란색이 이제 하락이거든요. 상승이 좀 뜨는 것 같다가 하락으로 확연히 들어섰고 제가 원래 이게 수치로 맨 위에 보시면 0.2나 0.4 될 때 색깔의 어떤 컬러의 변색을 주는데 제가 여러분들 보기 쉬우시라고 일단 흐름에서 계속 플러스 상태였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11월 27일 저번 주죠. 저번 주에 확연하게 요 살색은 상승입니다. 이 하락이 훨씬 많다는 게 이제 완전히 나왔습니다. 서울도. 그리고 6대 광역시는 이미 예전부터 지금 뭐 한 2달째 계속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확연하게 변동률이나 지수를 볼 때 하락으로 돌아선 건 확실하고 다만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인가 그건 제가 볼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연말까지 무조건 가는데 이제 연초에 신생아론 때문에 약간의 반등이 있을 수 있다. 그 다음 시장은 4, 5개월 갈 거다. 이게 이제 제 예측입니다. 자, 그리고 요즘 입주 물량 모자랐다고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최근에 걸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번에도 한번 방송 중에 말씀드렸는데, 요건 11월 14일 날 나온 거예요. 근데 아시는 바와 같이 부동산 114에서 뭐 아파트 내년 입주 물량이 11,000가구밖에 안 된다. 뭐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그 아주 좀 선택적으로 잘못된 기사를 내보낸 것 같습니다. 여기 서울시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서울시 내년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25,000호. 그러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28,000호에서 3,000호가 빠졌잖아요. 이건 뭐냐면 지금 준공 전에 공사 중에 설명을 이렇게 다 써놨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정비사업과 비정비사업으로 해서 아파트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 보시면 2024년 25,000개로 수정을 했어요. 그 대신에 2025년이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어때요? 63,500 어마어마합니다. 물량이.
평균을 내면 45,000에 가깝습니다. 그럼 우리가 볼 건 뭐예요? 2년 동안 평균 45,000원이구나. 전혀 안 모자랍니다. 이거를 11,000가구를 한 의도가 뭔지를 제가 기자분들이 문의가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요. 뭐 1000세대인가 500세대 이상의 단지만 뽑았대요. 근데 기사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 안 써놨잖아요. 그게 이제 이쪽 시장 친화적인 어떤 포탈들의 아주 좀 안 좋은 패턴입니다. 예전에도 평균 매매 거래 가격이 뭐 10억이 넘는다. 알고 보니까 16개구만 조사한 거예요. 나머지 그럼 왜 안 조사하죠? 뭐 이런 게 이제 그 포탈의 좀 문제점인데, 전형적으로 아주 건설사와 밀접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쪽 포탈의 기사들은 믿으시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확인하시고 크로스 체크가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좀 확대해 봤습니다. 이렇게 하고 친절하게 설명까지 있어요. 2024년 입주 물량은 감소하나 2025년 1월에 대규모 사업장인 올림픽 파크포레온 둔촌주공이에요. 12,000가구, 라그란데 3,000가구, 롯데캐슬 이스트폴 1,300가구에서 약 16,464호가 이 1월에 입주합니다. 1월에.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내년 연말에서 후년 1월 사이가 역전세가 다시 한번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 그때가 어떤 트리거가 있으면 본격적인 하락의 정점의 시작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표현을 뭐라 그랬어요? 2024년 물량 감소의 어려움은 2025년 초 해소. 같은 얘기죠. 여기 2024년 초반은 좀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제가 볼 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게요. 자, 시장 상황 또 이어서 볼까요? KB 매수 우위지수 급격히 하향 추세 전환. 11월에 27.5로 이 라인을 보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 급락하던 작년 말에 바닥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지금 매수 심리가 또 매수 여력도 많이 없습니다. 그 높은 집값을 감당할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기 때문에 대출 끝나고 나니까 심리 꺾이지 않습니까? 이걸 좀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시면 시장 판단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저번 달에 우리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2,700개 예측했잖아요. 그것보다 못 미칩니다. 어마어마하게. 이 와중에 또 신일 하이엠이라고 하이엠인가 해서 한 또 100개 정도는 또 약간의 그 매입인데요. 그거 빼면 한 2,200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억에도 2,200개면 너무 낮잖아요.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다 완연하게 꺾였습니다. 시장이. 경기도도 아파트 거래가 갑자기 7,000대까지 내려옵니다. 이런 뭐 그림 저번에도 보여드렸지만 이제 확정적이에요. 추정을 했었는데 맞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12월은 어떻냐? 요 수준에서 버티거나 더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더 이상은 예전처럼 추가 매수할 여력이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brbrx.com 여기 보시면 서울시 아파트 직전 가격 대비 가격 변동 추이예요. 이게 저번 주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약간의 하락이 기울기 시작합니다. 10월 말에서 11월 초만 해도 약간 뭐 비슷하거나 이 수준인데 경합이죠, 경합. 근데 갑자기 내려오면서 약간의 하방 쪽으로 기울은 것 같죠. 그래서 이번 주까지 볼까요? 다음 주. 그러니까 12월 3일이니까 이번 일주일 사이에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조금 요 부분을 확대해서. 자, 11월 15일부터 30일을 제가 다시 추린 겁니다. 특히 2020년 가격 대비는 좀 뺐습니다. 한 10% 정도가 2020년 때 거래됐던 게 이제 다시 거래된 게 있어가지고 약간 시장의 흐름을 보는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보시면 어때요? 2022년에 23년 대비 거래량의 비율에서 보면 확연하게 11월 15일 이후로는 하락 거래량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 시장이 일단 2차 하락 시작된 건 확실하다고 좀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볼 건 뭐냐면 하락의 폭이 2022년, 23년에 비해서 2억, 3억씩 떨어진다는 얘기는 지금도 사실 회복했다고 하지만 일부 지역은 최고점 대비 90% 회복했지만 일부 지역 서울 아파트는 한 80%밖에 회복이 안 됐어요. 그 상태에서 또 하락 추세가 이어진다는 것은 말씀드렸던 대로 제2차 조정이 확실하다고 보입니다.
자, 그리고 강남 3구를 볼까요? 강남 3구가 어떻게 보면 뭐 부동산 시장의 어떤 뭐 프라이스 리더 역할을 하고 어떤 신호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저번 주 보여드렸던 모습이에요. 확연하게 하락 거래가 많죠.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이 사이에 거래가 된 것들 다 합쳐져 가지고 이번 주를 합해 봤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오늘 한 거죠. 이게 오늘까지 거래입니다. 강남구 거래 3구. 어때요, 여러분? 완연하게 하락 거래가 훨씬 많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토부 실거래가, 여러분들이 애용해 주시는 brbrx.com 실거래가 국토부 자료 연결시킨 겁니다.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확연하게 지금 시장이 하락으로 재조정 시작된 거는 여러분 이해되실 겁니다. 그죠? 그림에서. 이 추세가 이제 그럼 시장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연말까지는 무조건 1차 재하락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그림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팩트 체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저번 주에도 보여드렸지만 전세 물량이 불과 한두 달 전에 3만 개에서 지금 3만 5천 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DH 퍼스트 아이파크가 6,700세대가 임시 사용승이 났기 때문에 잠시 8만 대까지 갔던 매물이 잠시 한 2천 개 다시 들어갔다가 사용승이 안 나니까 준공이 다시 이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아마 다음 주 중에는 다시 8만 대를 갈 수도 있고요. 여하튼 7만도 많은데 8만이면 많거든요. 그 매물 증가가 지금 안 줄고 있다 보시고, 근데 아시는 바와 같이 거래량은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감소 추세예요. 그러면 내년 봄 반등의 힘이 이 심리를 과연 극적으로 뒤집을 수 있을까 볼 때 여기에 변수가 하나 있죠. 실거주무 폐지가 받쳐줬을 때 둔촌주공이 그나마 살아났는데 지금 그게 통과 안 됐거든요. 통과 안 되면 물론 시장 친화적인 분들은 이 청약제도의 근간인 실거주무 폐지를 없애자고 하겠지만 그건 투기하라는 얘기거든요. 정부가 아마 실거주무 폐지를 계속 주장하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투자판, 투기판을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둔촌주공은 충분히 살아났잖아요. 분양을 받았으면 왜 분양을 받았습니까? 자기가 집 살려고 하는 거지 그거를 사가지고 팔아먹으려고 하는 게 투기 아니에요? 그거를 조장하는 정부의 탈을 오명을 쓰기는 좀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리고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여러분 내년에 지금 나온 내용들을 보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분양권 전매를 노리고 청약받은 사람들, 좋게 얘기하면 투자, 나쁘게 얘기하면 투기꾼들이죠. 그분들에 대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내에 2년을 거주하면 팔 수 있다. 이런 뭐 어떤 사이드의 어떤 대안들이 좀 나온 것 같고요. 아니면은 전세는 놓을 수 있게 하고 이 대출의 어떤 그 완화를 좀 해주자. 그럼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금리가 쉽게 인하 안 된다고 생각할 때 팔려고 생각했던 청약 당첨자들이 팔지는 못하고 전세를 놔도 제가 계산할 때 몇 억의 대출을 받아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대출 이자를 갚아야 돼요. 분명히 부담될 겁니다. 그래서 약간 혼돈스러우실 텐데 그거에 대비해서 탈출구를 정확하게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이 탈출구를 만드는 자체가 손해보고 탈출구를 만들어줘도 또 분양받은 분들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시기 때문에 사실 좀 사면초가의 어떤 내용이 됐습니다. 근데 분양권 전매라는 게 실거주 폐지 전매 제한이 짧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서 애초에 정부가 그걸 던진 게 좀 잘못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같이 풀었어야 되는데 합의하에 너무 일방적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 국민들만 좀 피곤한 상황이 됐고요. 청약시장 이제 제가 볼 때 아신 바와 같이 저번 달에 청약률이 뭐 30대 1, 100대 1 다 완판됐다고 했는데 다 미개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서울도 지방하고 수도권은 더하고요. 이게 그리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주택사업을 하시는 건설사 사장들이 주택사업 전망지수를 나는데 그게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23% 급락해가지고 10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도 미분양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12월 시장이 아마 하향 쪽의 지표들이 많이 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경제 상황인데요. 금리 인하하는데 제가 그동안 미국의 역사를 짧지만 알아보니까 보통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하더라고요. 급하게 안 내리고. 왜냐하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아서번지가 지금 시점에서 금리를 내렸다가 다시 인플레이션이 폭등해가지고 정말 땡땡 욕을 먹고 쫓겨났습니다, 거의. 그걸 다음에 온 사람이 폴 보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금리나 주위에서 뭐 금리나 될 거야 뭐 사 이런 사람들 그 집 물린 사람 아니고서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금리 4% 5%가 애들 이름도 아니고 그렇죠? 집값이 저렴한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조정이 된 다음에 얘기를 하시면 저도 뭐 박수 치겠어요.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스스로들 잘 판단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댓글 중에 뭐 다른 말씀 못 드리지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뭐 베트남에 계시는 분인데 신생아론 받을 수 있는지 혹시 물어보더라고요. 이거는 댓글 좀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신생아든 특례론이든요. 해외에 계시더라도 소득이 한국에 잡혀서 소득증명이 되고 출생아가 신생아니까 베트남 출생아인데 우리가 해줄 수는 없잖아요. 국적 자체가 한국에서 출생신고가 되고 이러면은 제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정부에서 세부안이 아직 안 나왔어요. 확정적으로. 그리고 신생아론을 받았을 때 특례론은 사실 뭐 말은 서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걸 사가지고 전세를 놔도 대출해 줬어요. 갭투기를 부추긴 특례론입니다. 좀 문제가 많습니다. 가계부채가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 신생아론은 제가 볼 때 세부안이 아마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나오고 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네 여러분 오늘 뭐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날씨가 일교차가 심하니까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랜만에 우리 가족들 서로 또 친구들한테 친구들도 제가 사랑해 이러면 되게 쑥스러워하면서 기분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인생 멋있게 행복하게 다 같이 잘 사는 더불어 사는 사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그럼 다음 영상 때 또 찾아뵙고요.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